산 넘고 물 건너 말과 소달구지 오토바이 그리고 보트까지 분주하게 실어 나르는 이것 바로 투표함입니다. 유권자 2억 500만여 명의 투표소 82만여 곳, 인도네시아의 선거 규모 한번 어마어마하죠. 총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여서 선거할 때마다 이런 진풍경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화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선거 때마다 대규모 사상자가 생겨 외신의 화제의 뉴스로 보도될 정도인데요. 인도네시아 선거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크랩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0년 만에 아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인도네시아.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없이 진행되는데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선거까지 몽땅 치러졌다고 해요. 그것도 단 하루 6시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Indonesia mudah-mudahan dengan adanya presiden baru ini mudah-mudahan lebih maju lagi, lebih banyak dikenal seluruh Indonesia, seluruh dunia. 전체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무려 26만여 명, 이 중 약 2만 명을 선출하는데 세계 최대 규모 1일 선거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어요. 인도네시아의 유권자 숫자는 우리나라의 5배 정도. 오는 4월에 있을 우리나라의 총선이 사전투표일을 포함해 3일간 매일 12시간씩 진행되는 것과 비교하면 유권자 수 대비 얼마나 초단 시간 내 치르는 건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초단 시간 투표는 이뤄졌지만 개표 작업에는 무려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투표용지의 양은 어마어마한데 개표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이번 투표 이후 열흘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개표 작업이 진행 중인 이유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렇게 피로한 상황, 그래서 이 초대형 선거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투표 후 열흘간 투표관리원 70여 명과 선거감독원 10여 명 등 80명이 넘는 선거 관계자들이 숨진 겁니다. 4,600여 명은 건강 이상 증세를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홍수까지 일어나 더욱 고생했죠. Pemungutan suara karena tempat-tempat yang kami gunakan untuk TPS itu 투표 관리, 개표, 검표 등의 작업을 하며 선거 전후 며칠 밤을 새우며 무리한 결과 이들의 사인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마비, 즉 과로사로 추정돼요. 오죽하면 투표장에 독을 푼 게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올 정도로 안타깝고 연속적인 죽음. 그런데 문제는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2019년 선거 때는 더 심각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대선과 총선이 실시됐는데요. 놀랍게도 선거관리요원 300명 이상이 과로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투표 관계자 900명 정도가 과로로 사망했고 약 6,000명이 건강 이상을 호소했습니다. 사람 잡는 선거라고 불릴만 하죠.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번 선거 전 과로 피해를 막으려 여러 조치를 취하긴 했어요. 투표관리원을 채용할 때 연령을 55세 이하로 제한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포함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고요. 의료진도 대기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이번에도 과로사를 막을 수 없었는데요. 매번 이런 희생이 발생하는데도 인도네시아가 이런 초대형 선거 일정을 유지하는 이유, 바로 시간과 비용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선거 기간이 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당이 전국의 지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 후 정당을 등록하고 또 그 등록한 정당에서 후보를 내보내고 이 후보가 또 자격이 있는지 오랫동안 심사하고 공식 캠페인 기간까지는 또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굉장한 선거 피로감이 쌓이고 또 의회 선거와 대선을 따로따로 하다 보면 선거 비용이라든지 굉장히 지출해야 될 것도 많은 셈이죠.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대신 바로 희생자들이 속출하는 인도네시아 선거. 그렇다면 이번 선거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출구조사처럼 인도네시아에도 퀵카운트라는 제도가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여론조사 기관이 투표용지 샘플을 수거해 분석하는데요. 앞선 4번의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이 표본과 최종 결과가 거의 비슷했다고 하는데 이번엔 프라보워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프라보워 후보는 2014년, 2019년 대선에서 현직 조코이 대통령의 상대 후보였는데요. 낙선 이후 조코이 정권의 국방부 장관으로 기용됐고 이번 선거에서는 조코이 대통령의 아들 기브란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어요. 헌법상 3차례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코이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아들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요. 반발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Kecurangan sudah sangat masif. Kenapa dibiarkan? Yang dilakukan secara terstruktur dan termati-masis oleh KPU dan jajaran. Sidangan di MK saya kira sudah diatur semuanya kok. Jadi janganlah teriak-teriak curang. Ada bukti langsung bawa ke Bawaslu, ada bukti bawa ke MK.
현 정권의 선거 개입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어서 개표가 끝나도 당분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 당국은 민주주의 최일선에서 선거원부를 담당하다 숨진 이들을 순직자로 인정하고 유족들에겐 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했어요. 또 선거 땐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투표 관계자를 더 엄격히 선발하고 의료진이 투표소를 순회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거가 계속 사람 잡는 선거가 되지 않으려면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가 같이 진행되면서 대통령 선거에만 관심이 모이고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누가 나왔는지 아니면 전국 단위 의회에 누가 나왔는지 이런 출마자에 대한 정보조차도 굉장히 한정적인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선거만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합쳐서 이제 선거를 하든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해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일일 선거를 치르는 인도네시아. 앞으로 투표 관계자의 과로사를 대가로 선거 치르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제작한 이병현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렘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